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매주 재테크 꿀팁을 알려드리는 부자된 세상 부세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만일 올해 열심히 투자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단순히 소비로 인해서 줄어드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초년생 때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병행을 했는데요. 시드머니가 클수록 돈이 점점 빠르게 불어나는 스노우볼 효과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을 모으기 위해 과감하게 버렸던 습관 5가지를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가 버렸던 습관은 바로 배달음식 먹지 않기입니다. 배달음식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티나지 않으면서 가장 빠르게 가난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가서 먹을 때 내는 음식값과 배달 앱에서 시켰을 때 음식값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게다가 배달 수수료는 별도로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때요? 수수료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제가 배달시켜서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값에 배달 수수료까지 해서 거의 2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혼자 집에서 먹을 때는 집밥을 주로 먹었고요. 회사를 다닐 때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밥을 먹어야 될 때는 식대를 8,000원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예를 들어 12시에 점심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집밥을 차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식비도 훨씬 더 세이브되고 건강까지 지키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식비가 많이 나온다,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처럼 한번 집에서 밥을 직접 차려 먹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맛집에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무료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으니까 영상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커피숍에 하루에 2번 나가서 마시는 습관인데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를 병행하다 보니까 피곤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커피는 살기 위해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씩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비실에 항상 K 브랜드 커피가 있지만 아무도 그걸 먹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나가서 먹는 게 맛있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지만은 하루에 2번 밖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커피의 맛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K브랜드 커피를 주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캡슐 커피 머신을 선물을 받아서 먹다가 이것도 생각보다 캡슐 커피를 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유명한 전자동 커피 머신을 10분의 1 가격으로 이번에 중고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원두를 샀어요. 이걸 밖에서 저가 커피를 돈 주고 사 먹었을 때랑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5분의 1 가격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격 때문에 조금씩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냉난방비 절약하기입니다. 더위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선풍기, 그리고 냉난방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겨울에 난방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라 겨울에도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냉난방비도 절약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쇼핑을 할 때 싸다고 대량 구매하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1+1, 2+1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습니다. 그때 싸다고 음식이나 옷 같은 거를 한꺼번에 쟁여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대량으로 샀을 때 구매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쟁여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만큼 더 많이 쓰게 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결국 싸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당장에 나가는 지출이 굉장히 커지고 또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쓰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사게 됐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정기권, 요즘에는 이제 K패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살던 집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을 타야 됐었는데요. 집에서 도보로 지하철역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한번 환승을 한 다음에 지하철을 타러 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승 비용까지 추가가 돼서 대중교통 비용만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하철 정기권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출퇴근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4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면 60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2분의 1로 확 줄이고요. 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역에 가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걷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아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기후동행 카드, K패스 이런 게 정말 많이 생겨났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K패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수단은 교통, 광역버스 포함해서요. 도시, 광역철도, 신분당선, GTX까지도 포함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공항철도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최대 60회까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적립률은 일반, 청년, 저소득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20%의 적립률이 추가로 주어지고요.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추가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3%나 적립을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추가 적립을 통해서 비용을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셨나요? 짠테크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돈 모아봤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막 돈을 모을 필요가 있어? 짠테크 한다고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냐 생각하지만 직접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을 모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짠테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회초년생 때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점점 돈이 불어나면서 나중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 경험을 직접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을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든 다른 것을 하더라도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평생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이 모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소비를 하면서도 돈이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버렸던 습관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배달 음식 먹지 않기, 두 번째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줄이기, 세 번째로 냉난방비를 절약하기, 네 번째로 싸다고 대량 구매하지 않기,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렇게 5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5가지 외에도 혹시 본인만의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뱅크샐러드와 같은 어플을 활용한 가계부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계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쓰는 그런 누수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